네, 지식인 초대석, 대가들의 고급 지식 코너 새롭게 시작합니다. 코너 진행을 맡은 박명선 PD입니다. 오늘은 2026년 세제 개편안 주요 내용과 부산 경남 지역 영향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대내외 각계 의견 수렴 및 성과평가 등을 거쳐서 2026년 세제 개편안을 8월 3일 발표했습니다. 세제 개편안 주요 내용과 부산, 경남 등 우리 지역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 골든 포커스에서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고급 지식을 속속들이 알려주실 도움 말씀에 동아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강정규 원장님 오늘 출연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2026년 세제 개편안 추진 기본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예, 이번 주 월요일 저녁에 정부가 발표를 했고요. 어제 그리고 오늘 여러 언론 매체 등을 통해서 많은 정보가 전달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그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서 보면 제목 자체가 2026년 세제 개편안입니다. 우리가 흔히 부동산에 대한 것들만 발표된 거로 알고 있었는데 부동산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세제 개편안이 발표가 됐고요. 그 기본 방향은 정부에서 4가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 호조를 넘어 잠재 성장률 반등을 지원하겠다. 두 번째는 서민 중산층 그리고 청년 등의 민생 지원과 지방 우대 등을 통한 지방 지원을 하겠다. 세 번째는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 개혁을 추진하겠다. 바로 이 세 번째 기본 방향이 부동산과 관련된 세제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네 번째로서는 세제 합리화 및 납세 편의 제고라는 기본 방향을 가지고 이번 월요일 날 정부가 2026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부동산 세제 개편인 줄 알았는데 상당히 방대한 국민 경제 전반에 대한 그런 세제가 개편된 것이었습니다. 네. 그 가운데 부동산 세제가 그동안에 대통령의 발언도 여러 차례 있었고요. 토론회도 진행을 했는데 그 주요 핵심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예, 일단은 여러 차례 대통령님의 발언도 그랬고요. 또 여러 가지 언론 그리고 각계의 대토론회들을 통해서 나타난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결국은 앞서 말씀드렸던 조세의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고요. 그걸 세부화하면은 그 실거주와 비거주 1주택자를 구분하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정말 새롭게 부각이 된 것 중에 하나가 그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가 분리가 되면서 이분들의 부담이 상당히 커졌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두 번째는 그 실제 거래되는 금액, 이걸 시가라고 이야기했는데 시가 20억 미만의 1주택자 또는 지방의 다주택자의 경우는 세금이 상당히 좀 인하됐거나 또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특징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계속 논란이 있었지만 초고가 주택 그리고 서울의 다주택자 그리고 지방의 세 채 이상에 갖고 계시는 흔히 말하는 시가 20억 원 이상의 다주택자 이렇게 3가지 부류가 이번 그 정부 그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주요 핵심이고 그 대상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2026년 세제 개편안 가운데 부동산 세제에 대한 주요 내용을 자세히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양도소득세 정상화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네. 양도소득세가 바뀐 주요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예, 양도소득세 중에서는 가장 논란이 많았던 것들 그리고 그동안에 바뀔 것이다라고 너무 많이 예고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샀을 때의 금액과 나중에 내가 팔았을 때의 금액, 요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 조금 과도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정부가 그동안에 그 조금 시책적인 차원에서 부동산을 얼마나 오래 갖고 있느냐, 그러면 오래 갖고 있으면 좀 세금을 깎아주겠다. 그리고 주택의 경우에는 그 집에 들어가서 실제 얼마만큼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세금을 공제해 주는 제도가 장기 보유 특별 공제였는데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는 말 그대로 보유와 거주를 가지고 세금이 더 좀 깎아주는 형태가 됐었는데 이거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보유는 인정 안 해주겠다. 들어가서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즉 산 거주 기간만큼을 양도소득세에서 깎아주겠다.
그래서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고 하는 것들도 실제 이름이 장기 거주 공제라는 것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게 과연 세금이 많이 더 늘어날 것인가에 대한 것들, 양도소득세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기 거주 공제로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세대 1주택자, 즉 집을 한 채만 갖고 계신 분들은 그동안에 약 80% 정도의 그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았는데요. 내년까지는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내후년 2028년서부터는 거주하고 보유한 거에 따른 것들이 달리 적용이 돼서 거주한 거에 대한 것은 세제 혜택이 많고 보유한 것은 줄어든다. 그리고 2029년에는 1주택자라 하더라도 거주한 것만 최대 80%를 해주겠다. 그 외에 실제 들어가서 살지 않은 비거주 1주택자, 앞으로 우리 정말 이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실제 들어가서 살지 않는 1주택자, 이분들을 비거주 1주택자라고 하는데 이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는 세금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큰데 결국은 양도소득세도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에서 이제는 실제 들어가서 사는 1가구 1주택자 그리고 실제 들어가지 않고 세를 주고 있는 1가구 1주택자로 구분을 해서 실제 세를 세를 주고 있는 1가구 1주택자는 거주 기간에 대한 것들만 그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들이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부산과 같은 지방에 거주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지금 그나마 그동안에는 이 보유에 대한 것들이 인정이 최대 30% 정도까지 됐었는데 이제는 보유에 대한 것들은 따지지 않고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집 한 채는 내가 들어가서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 들어가서 살은 주택에 대해서만 최대 30%까지 15년 거주 기간 내에서 세금을 깎아주겠다. 결국은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이 양도소득세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보다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장기 거주 공제로 바뀌면서 한 절반 이상 더 납부를 해야 되는 경우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더는 이 공제 한도가 신설이 돼서 이제는 2029년도에는 그 10억 원까지만 공제를 해주는 걸로 바뀌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도가 없는 것과는 달리 세금이 좀 다소 양도소득세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 변화가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보유세 가운데 대표적인 종합부동산세죠. 일명 부자세라고도 불리면서 정부가 지속적으로 개편안을 이야기했는데요. 네. 이것은 어떻게 개편됐는지 궁금합니다. 이 종합부동산세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일명 부자세입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갖고 계시면 재산세를 한번 7월 달과 9월 달에 납부하시고요. 그리고 이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일정 금액 이상, 예를 들자면 주택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그 12억 원, 공시가격으로 12억 원 이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 흔히 말하는 부자세를 냈는데 12월 달에 부자세를 한 번 냈습니다. 우리 부산에는 지금 이 부자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내신 분들이 어느 정도 될까 한번 고민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부산에도 많이 계시지 않으실까요? 부산에도. 우리 네. 부산에 이 흔히 말하는 부자세라고 하는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개인별로 부과가 되는데 우리 지금 부산의 인구가 300만 명이라고 보면은 실제 미성년자를 빼고 나면은 한 절반 가까이 정도 되는 한 150만 명 정도가 추정이 되는데 150만 명 정도 중에서 약 2만 명 내외 정도가 이 흔히 말하는 그 종합부동산세를 단 1원이라도 내신 분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중에 다주택자이면서 고가주택을 갖고 계시면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신 분은 한 3천 명대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태이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흔히 말하는 우리 부산 기준으로 약 2만 명 내외에 해당되시는 분들 중에서 상당수가 지금 종합부동산세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그중에서 일단은 1세대 1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 한 채만 갖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요, 이 기본 공제가 12억에서 14억 원 늘어나기 때문에 이분들은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거주하는 1주택자, 내가 집 한 채를 갖고 있는데 이 집을 세를 주고 나는 다른 데서 살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종합부동산세를 기존에 내셨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 기본 공제 금액이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분들의 세금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외에 다주택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 기본 공제 금액이 그동안에는 일률적으로 12억 원이었는데 이게 지금 4억 원 플러스 5억 원에 따른 주택가격에다가 거주주택을 환산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12억 원 공제금액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다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를 더 낸다. 그 이유가 첫 번째는 기본 공제금액이 변동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지방에 계신 분들 중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셨던 분들 중에서 공정시장 가액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지금은 흔히 말하는 공시가격에다가 60%를 곱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됐는데 이게 2027년부터는 70%로 우리 지역의 경우는 한 10% 늘어납니다. 자동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셨던 분들인 경우는 세금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의 변화는 이 종합부동산세가 그동안에는 1주택자냐 또는 2주택자냐 또는 3주택자냐를 가지고 이 종합부동산세의 세금이 차이가 났는데 이제는 이거를 주택수를 따지지 않고 주택을 가지고 있는 몇 채를 갖고 있든지 간에 그 주택의 금액을 가지고 주택 가액으로 이론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다주택자에 대한 개념보다는 주택을 많이 갖고 있어도 그 금액 자체가 싸신 분들의 경우는 이 전체적인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늘어나진 않지만 그동안의 주택수에 비해서 주택가격이 좀 비쌌던 분들은 결국은 세금이 더 늘어난다. 그래서 세 가지 기본 공제 금액 변화,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인상, 그다음에 주택 수가 아니라 주택 가율로 변화를 주면서 결국은 종합부동산세도 일정 금액, 뭐 여기서 일정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지금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 대략 한 30억 이상 정도의 주택을 합산해서 금액을 갖고 계신 분들은 종합부동산세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서 보유세는 선진국보다 낮으니까 높여야 된다라고 했고 일각에서는 그럼 양도소득세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네. 그런 높은 세율이니까 낮춰야 된다라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네. 결국 양도소득세가 낮추는 쪽으로 개편은 없었는데요. 그럼 다주택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아, 네. 이 다주택자분들 지금 고민이 커지셨고요. 또 정부가 제시해 준 이 양도소득세에 따른 중과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 양도소득세 중과가 특히 서울의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정말 산수 이상의 수학을 고민해 볼 정도까지 지금 어렵게 흔히 말해 이제 머리를 좀 쓰셔야 된다라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즉 팔아야 할 거냐 다주택자 분들이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서울 경우고 우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팔을 것이냐 판다라고 하면은 올해 팔 거냐 내년에 팔 거냐 내후년에 팔 거냐 아니면 2029년에 팔 거냐에 따른 세제가 바뀌었습니다. 일단은 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것들도 다시 한번 그 구조를 말씀드리면은요. 선진국의 경우에는 보유세는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양도소득세는 거의 부과시키지 않거나 우리나라보다 적은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는 내가 투자해서 또는 내가 갖고 있던 집이 가격이 올라갔을 때 그 처분 이익에 따라서 최소 6%에서 최대 45%까지 부과가 되고 있는데요. 서울의 경우는 이 6%에서 45%에다가 가중적인 벌칙경을 더 줘서 두 채의 신분은 45%에다가 20%, 세 채의 신분은 45%에다가 30%를 더 얹어서 세금을 내라.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부가세까지 합치면은요. 서울에서 집을 세 채 갖고 계신 분의 경우는 세 번째 집을 팔게 되면 남은 거에 82.5%를 내게 돼 있습니다. 정말 뭐 외국에서 보면 깜짝 놀랄 정도이죠. 이런 걸 보면은 우리 앞서도 주식 방송 했는데 주식에는 세금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동산에는 지금 82.5%까지 부과한다.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분도 계시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토로하고 계시는데요. 일단은 이러한 세금 자체가 이 가산세가 앞으로 더 부과되는 것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82.5%까지 내야 되는데 이게 5월 9일 전에는 정부가 잠시 이걸 유예시켜줘서 기본 세율만 납부에다가 5월 9일 날 대통령이 더 이상 이제는 세금 깎아주는 게 없다. 5월 9일이 끝이다.
이렇게 발언을 하시면서 정말로 5월 9일 날 이제는 서울의 경우는 최대 82.5%까지 납부를 했는데 다시 이게 대통령께서 테러를 열어준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거를 1년, 2년까지 유예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대로 양도소득세 중과가 되는데 내년에는 양도소득 중과가 조금 떨어집니다. 그리고 내후년에는 조금 덜 떨어집니다. 그리고 2029년에는 다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대 남은 거에 82.5%를 내는 형태까지 가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지역에는 중과제도는 없기 때문에 지방 지역에는 해당이 안 되고 서울의 규제 지역에서만 해당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서울의 다주택자의 경우는 언제 팔 거냐 그리고 어느 것부터 팔 거냐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게 정부의 의지대로 그 세금을 많이 부과시킨다고 해서 팔 건지 안 팔 건지에 대한 것들은 누구도 예측을 못한다. 다만 과거에 그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이런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나왔을 때는요. 잠시 매물이 늘어났다가 다시 안 파는 형태로 매물이 잠겼고 매물이 잠긴과 동시에 이 규제 세금이 나온 이후 6개월까지는 가격이 떨어졌다가 6개월 이후부터는 오히려 가격이 반등을 했다. 이런 과거의 경험 통계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에 계시는 다주택자 분들의 경우는 지금 특히 강남의 고가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의 경우는 안 팔고 있다가 차라리 그러면 증여세를 내주고 증여하겠다. 아니면 내가 죽은 다음에 물려주겠다. 왜? 왜냐하면 증여세하고 상속세는 최고가 50%밖에 안 되는데 이 양도소득세는 82.5%이니 안 팔겠다. 그래서 지금 정부 계획대로 과연 양도소득세 중과가 다시 부활이 됐고 그거를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유예시켜 줬는데 과연 그렇다고 해서 팔 것인지 안 팔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고민에 맞습니다. 지금 네. 고민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개편안에서 우리 부산 경남 지역과 같은 지역에 차등적인 부동산 세제를 적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많았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이번 개편안의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예, 정부가 조금 고민을 하셨던 거는 지금 맞습니다. 즉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집을 살라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세제를 서울과 달리 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정황은 있는데 첫 번째 정황이 서울과 달리 우리 지역의 경우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신 분들의 경우 서울 수도권보다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한 10% 낮춰주셨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가격대라 하더라도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10% 싸기 때문에 지방에 계신 분들이 세금을 좀 덜 낸다. 이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고령 1주택자, 서울에 계시는 65세, 수도권에 계시는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서울 집을 팔고 서울이 수도권이 아닌 지방 지역의 집을 사게 되면은 양도소득세를 내년에는 5억까지 깎아주고요. 내후년에는 3억까지만 깎아준다. 근데 이게 딱 2년만 깎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자 분들이 우리 지역에 그러니까 서울과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사면은 양도소득세를 좀 깎아줄 테니까는 이참에 이사를 해라라는 것들이 지방을 좀 배려했다? 배려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조금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간에 정부의 좀 고심이 반영이 돼서 우리 지역에는 뭐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좋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세 번째는 지방을 배려했는데 이 지방에 배려한 게 뭐냐면 두 번째 집, 지방의 세컨드 홈을 사게 되면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따지는 데 있어서 주택수에 포함을 안 시켜주겠다라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세 번째 해당되는 지방 세컨드 홈은 우리 부산과 같은 광역시는 빠졌습니다. 만약에 우리 지방에 우리 부산 같은 경우가 좀 포함이 됐으면은 지방에도 정말 세컨드 홈으로서 우리가 바다가 보이는 영도 그 다음에 바다가 보이는 뭐 기장군, 기장군은 지금 예외일 수는 있긴 하지만은요. 그 다음에 중구, 뭐 동구, 서구, 강서구 이렇게 그 동안에 조금 가격이 덜 올라갔던 지역에 많은 서울 수도권의 외지인들이 와서 살 수가 있는데 이게 조금 광역시가 빠졌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데 경남 나머지 우리 지방 지역의 경우는 좀 혜택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인구 감소 지역 내에서 일정 금액, 뭐 9억 원 이하짜리 집, 6억 원 이하짜리 집, 이렇게 해당되는 집만 샀을 경우에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된다. 그것도 2029년까지만 해준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아쉽기는 해요. 예, 지방을 조금 더 배려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한 가지 더는 지방을 좀 배려했을 때 이 집을 사게끔 하는 것들도 중요한데, 지방에 현재 안 팔리고 남아져 있는 집들, 그리고 지방 내에서 집을 사는 분들에 대한 혜택 같은 것들도 조금 더 고민이 해서 좀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좀 정책이 발표됐으면 어떻겠느냐라는 아쉬움도 남아져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 경남 지역에 대한 조금 더 이 좀 배려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있었으면 네, 네. 더 좋았을 것 그렇습니다. 같다라는 네. 교수님의 의견이시네요.